여자 인물처럼 기준선들을 미리 한번 싹 이렇게 그어놔봤어요.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둔 거고, 그냥 그림 그리실 때는 원래 그냥 이 원본 사진 보고 그리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이제 내 기준선이 조금 안 맞거나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요거 제가 그어놓은 기준선은 정확하게 이제 나눠둔 거니까 얘랑 한 번씩 비교를 해보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인물 사진 보고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1대1 비율로 똑같은 크기로 인물 그려볼 거고요. 오늘은 스케치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케치 형태 잡고 다음 시간에 얼굴 톤 들어가고 뭐 눈 묘사, 코 묘사, 입 묘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보내둔 이 기준 선상을 일단은 한번 보고 시작을 들어가면은 요 머리 이렇게 튀어나온 거 빼고 얘가 만약에 대머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머리 끝 정수리 부분이 이 부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 일단은 네모칸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귀는 조금 빼고 제외를 하고서 그려봤어요. 턱 끝까지 정수리까지 해서 반을 놔둔 게 이 사람은 거의 눈 가운데 쪽을 쭉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물 잡을 때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할 것 같아요. 눈 처음에 기준선 잡으실 때는. 그래서 저희 인물 그릴 때 저번 시간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 정수리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턱 끝까지 기준선을 잡아주고 얘 그대로 종이로 옮겨올 거예요. 자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대로 이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저희 종이 크기 똑같기 때문에 이 선을 그냥 쭉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길이, 얼굴 길이 옮겨와 볼게요. 그래서 기본 사각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 길이 한번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 가로, 얼굴 비율도 한번 잡을 거예요. 귀를 제외하고 광대 부분,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수직선을 하나 그어주고, 이쪽도 얼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이 얼굴의 가로 길이를 그대로 옮겨와 볼게요. 확인을 한 두세 번씩 해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 이게 넓어져 버리면 다 이제 처음 시작부터 틀어지는 거라 요때 이제 정확히 이런 길이 같은 것들 한 번씩 맞춰주시고요. 사각틀 선 조금 연장해서 이렇게 만들어 둘게요. 그럼 이렇게 해두고 나서 저희가 맨 처음 얼굴에서 기준 잡을 거는 눈 위치를 먼저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미리 제가 이렇게 한번 재본 건데 눈 위치가 거의 정 가운데였어요. 그럼 이 정 가운데를 일단은 저희가 그리는 화지에서 반을 2분의 1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 길이 잰 거에 절반 정도 어림잡아서 일단 체크를 해주고, 이게 정확히 반이 맞는지 연필로 또 체크를 해봐 주시는 거예요. 그림 그릴 종이 위에다가 2분의 1 위치를 먼저 잡아놨어요. 스케치는 HB나 2B로 항상 해주시고요.
위치를 잡고 여기서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중간 위치들을 한번 기준이 될 선들을 한번 잡아보고 얼굴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2분의 1 나누고 여기도 반을 나눌 거예요. 아래쪽에 코 위치나 입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준선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아래쪽에도 반 정도, 눈에서 코까지 되는 부분에 이제 코 위치를 비교를 하게 되겠죠. 인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두고 아래쪽에도 이제 입 위치를 잡기 위해서 3등분을 해둬 볼 거예요. 아래쪽까지 3등분 해주신 분들은 위에도 같이 갈게요. 다 기준선들을 먼저 잡고서 인물 사진이랑 비교를 해나가면서 스케치를 해볼게요. 여기도 2분의 1 나누시고 위쪽도 3등분,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저희 세로 중심선도 같이 그어볼 거예요. 그래서 인물에다가 일단은 코 중심, 코 한가운데 있죠. 입 한가운데도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수직선 이렇게 그어주시고 저희가 그릴 그림에다가도 같이 선을 그어놔 볼 거예요. 여기도 어림 잡아서 일단 한가운데 반 정도 위치를 체크를 하고 이게 정확한지 연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선들을 그으시고 이제 이목구비를 그릴 준비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준선 다 그으신 분들은 이제 눈을 같이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인물 사진에다가도 똑같이 저희가 이 화제에 그린 기준선들을 그려줘야 이 사람이 이 기준선보다 눈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또는 코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종이 만약에 똑같이 하셨으면은 이 선 그대로 가서 얼굴 중심 반 정도 되는 거 선 한번 그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중심을 보니까 이 눈 거의 가운데를 쓱 지나가는 정도의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위치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실 거고, 여기에서 여기 반절 또 저희 화지에다가 저희 그림 그리는 그림에다가 해놓은 것처럼 반 한번 또 나눠볼게요. 이 사람은 보니까 코가 좀 짧아 보여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 거의 인중 한가운데가 여기에 반 정도가 이제 선이 오는 것 같아요. 체크하셔서 기준선 이렇게 그려두시고요. 아래 입 쪽도 같이 갈 거예요. 입은 여기 이제 3등분 하는 걸로 이제 말씀드렸죠. 3등분 해볼게요. 제가 재보니까 아랫입술 요 반 정도 3분의 1, 2, 3 요렇게 크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제가 미리 표시했던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눈을 지나가는 선이 반 정도 되고, 여기 코의 기준을 잡아줄 기준선을 보니까 이 사람은 코가 짧은 걸로 보여지고, 인중 한가운데 선이 보이고요. 입술도 보면은 입술이 좀 코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입도 조금 올라가면서 입술의 기준선, 원래는 이게 표준 얼굴이었으면 입술이 여기 딱 맞닿아 있을 텐데 입도 조금 올라가 보여요. 그래서 아래턱이 조금 커 보이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시고 스케치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저희 이제 눈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눈 기준을 잡았을 때 저희가 눈이 이제 귀까지 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사람 눈 끝과 눈 시작점 좀 정확하게 보시려면 어차피 저희 이미 1대1 비율로 크기를 옮겨왔어요. 그래서 눈 쌍꺼풀이 끝나는 부분과 저희 얼굴 광대 끝나는 부분,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 사진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옮겨올 거예요.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 눈 끝나는 부분이겠죠. 요렇게 왔어요. 여기 쌍꺼풀 말리는 부분 표시를 해서 여기 광대 부분, 여기를 연필을 자처럼 이용해서 길이를 체크해서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눈이 끝나는 부분으로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형태는 좀 원래 어려운 거라 이거에는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톤들은 제가 뭐 많이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잘들 따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물에서 형태가 일그러지면 아무리 톤을 열심히 잘 넣어도 안 닮아 보이기 때문에 스케치에 조금 더 공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 눈끝 여기 잡아놨으니까 눈 앞머리 시작되는 부분, 여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또 길이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저희는 이미 얼굴 중심선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코 중심에서부터 눈 앞머리 시작되는 부분까지의 길이를 체크를 해서 이쪽으로 옮겨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눈 가로 길이가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가로 길이 나온 상태에서 눈 모양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저희가 그어놨던 이 수평선을 눈 앞머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굳이 이런 길이를 안 재셔도 여기서 요 정도 내려왔구나를 그려주시면서 계속 눈을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쭉 위쪽으로 가운데 쪽은 올라갔다가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은 내려와요. 이 기준선에서 내려오게끔 선을 이렇게 그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눈 아래쪽도 얘는 그 전에 이제 동양인 그렸을 때랑은 좀 눈 앞머리가 좀 많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여기가 그냥 앞쪽으로 살짝 뾰족한 정도였다면 얘는 조금 더 길고 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특징 잡아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도 눈 앞머리를 조금 더 길게 했다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나왔다가 위쪽 눈꺼풀이랑 이렇게 만나게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앞머리가 생각보다 길고 뾰족하게 있는 거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신 분들은 눈동자도 같이 그려볼 거예요. 눈동자는 눈 앞머리랑 눈꼬리랑 한가운데 에다가 눈동자 그려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보면은 눈동자 윗부분이 조금 가려져 있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맞춰서 위쪽 눈동자가 조금 가려지게끔 이렇게 눈동자가 가려져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아래 커플이 굉장히 잘 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쪽에 눈 점막 부분에 하얀 두께감 되게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속눈썹도 되게 잘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스케치를 살짝은 해줘 볼게요. 눈 앞머리에서 아래 눈꺼풀 그림 모양 따라서 살짝 그려주시고 이 정도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아래쪽 모양을 다 그리신 분들은 위쪽에 쌍꺼풀을 그려줄 거예요. 쌍꺼풀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위쪽에 눈꺼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처지면서 이 앞쪽 쌍꺼풀 라인이 조금 각져 보이는, 이렇게 살이 처지면서 이렇게 가려져서 각져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쌍꺼풀 라인이 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돌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앞쪽 각진 거 제외하면은. 그래서 그거 그대로 그려볼게요. 어느 정도 간격을 눈이랑 띄워주고 이쪽 부분이 가장 좀 두꺼워 보이죠? 뒤쪽은 눈 라인 따라서 동그랗게 돌다가 뒤쪽에 거의 여기 라인이랑 만나게끔
약간 이렇게 좁아지는 모양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눈 그려주신 이후에는 쓸데없는 보조선들은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눈의 반짝이 모양 같은 것도 미리 그려주셔도 돼요. 오른쪽 눈을 이렇게 그려주신 분들은 눈썹 틀도 같이 먼저 그려볼 거예요. 거의 지금 보시면 눈썹 틀 같은 경우에, 눈썹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눈두덩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 보이죠? 이 쌍꺼풀 라인 위에 거의 같은 쌍꺼풀 라인 정도 간격이 하나 더 있고 그 위에 바로 눈썹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어림 잡아서 쌍꺼풀 라인 정도 띄워주고 눈썹을 그리실 때는 항상 눈보다 가로 길이가 조금 더 길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정확하게 형태를 그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직선적으로 모양을 살짝 잡아놔 볼게요. 눈썹 그리실 때 이 사람은 미간에 좀 주름이 있는 그런 인상이라서 여기다가 눈썹 앞머리에다가 동그랗게 이런 주름 같은 것도 미리 표시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눈 다 그리신 분들은 왼쪽 눈도 같이 진행해 볼 거예요. 얘도 거의 같은 순서로 갈게요. 쌍꺼풀 왼쪽이 끝나는 라인이랑 눈 앞머리 쪽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똑같이 들어갈게요. 광대부터 눈 끝까지 해서 길이를 잰 다음에 눈 앞머리 쪽도 그래서 눈의 크기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얘도 똑같이 눈 앞머리는 이 선보다는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눈꼬리 쪽으로 가서는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눈 가운데 부분은 이 선에서 동그랗게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거의 눈이 대칭인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눈 가운데 부분으로 가서는 이 선보다는 튀어나오고 눈 뒤쪽으로는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눈 아래 커플도 뾰족하게 길게 갔다가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생긴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눈 하나하나 그리실 때 최대한 관찰을 많이 해서 이게 비슷한가? 좀 다른가?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보시는 눈도 늘거든요. 이렇게 해두시고
왼쪽 눈도 마찬가지로 요 아래 커플의 점막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눈썹도 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눈처럼 점막 부분 여백을 조금 남기는 거를 스케치를 미리 해둬볼게요. 그리고 왼쪽 눈도 눈동자를 그리시는데 똑같아요. 요 눈끝이랑 눈 앞머리랑 길이 이렇게 거의 반띵을 했을 때 여기 한가운데 눈동자 딱 위치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치우쳐버리면 한쪽은 정면 보는데 한쪽은 저쪽 옆쪽을 보고 있으면서 이제 사시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치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이쪽 눈동자도 위쪽이 좀 가려져 있는 편안하게 눈뜬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동공을 그려주실 때도 중요한 게 이 가려진 눈동자 윗부분까지 생각해서 동공을 이 눈동자의 정 가운데에다 그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왼쪽 눈도 쌍꺼풀 동일하게 앞쪽에 좀 주름져서 이렇게 살이 쳐져서 꺾여 있어 보이는 좀 각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동일하게 남겨주시고 오른쪽이랑 눈 쌍꺼풀 한번 간격 비교해 보시면 눈이 완벽한 대칭은 아니에요. 오른쪽 쌍꺼풀이 조금 더 두꺼운 거 보이실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관찰을 해서 나는 더 정확하게 그리겠어 하시는 분들은 왼쪽 눈 쌍꺼풀 그리실 때 오른쪽보다는 조금 더 얇게 그려주시면 좋겠죠. 왼쪽 눈에 눈썹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 틀만 슬쩍 그려줄게요. 눈썹을 그려주실 때는 눈 크기보다 항상 조금 더 길게 이 사람이 보면은 눈은 그래도 조금 많이 거의 대칭으로 보이는데 미간에 있는 주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조금 달라요. 얘 저희가 코 중심선을 여기다 그어놨는데 지금 왼쪽 눈썹에서 이 미간에 이 주름 생기는 부분은 거의 중심선이랑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런 거 이제 근육을 쓰는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왼쪽 눈을 더 이런 눈썹에 있는 근육들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눈썹 주름 같은 거 여기 미간 주름 그리실 때도 왼쪽이 조금 더 튀어나오게 이제 그려주셔야겠죠. 아까 저는 이제 오른쪽은 이쪽에 딱 맞춰서 그렸는데 얘는 거의 앞쪽으로 막 튀어나와요. 이런 거 이제 맞춰서 그려주셔야겠죠. 위쪽 눈썹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눈썹도 같이 가운데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체크 잘 해주시면 조금 더 닮게 그리실 수 있어요.